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명저, 실천이성 비판. 실천이성. 실천은 행위라는 뜻이니까요. 도덕 행위 능력에 관련되는 이성이지요. 그러니 실천이성 비판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원리, 원칙을 찾는 책입니다. 실천이성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도덕적 이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천이성은 행위자 스스로 인식하여 보편 타당한 법칙을 세우고 이것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인간 특유의 도덕적 능력을 말합니다. 즉,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을 세우고 행위하도록 하는 그걸 명령하는 그런 이성인데요. 사실은 동양 철학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동양 철학을 좋아하시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종의 양심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의 명령 방식은 정언명령이죠. 정언명령 좀 한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덕 법칙입니다. 의무란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의무라는 것이죠. 그럼 의무는 어떤 형식을 띠게 되죠? 명령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은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칸트는 정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죠. 즉,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문장은 어떤 말투로 써 있다는 거죠? 뭐뭐 해라 이런 식의 명령으로. 그런데 정언이니까 앞에 조건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 없는, 다른 말로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니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형태를 띈다 라고 말할 때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언을 이해하는 데는 그 대립적 개념을 이해하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정언의 반대는 가언이지요. 그러니 정언명령의 대립적 개념은 가언명령일 겁니다. 가언명령이라고 하면 만약 뭐뭐하고 싶다면 뭐뭐 해라와 같이 문장 앞에 if절이, 조건절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조건적 또는 조건부 명령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천당 가려면 착한 일 해라. 신용 얻으려면 약속 지켜라. 분명히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이죠. 근데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잘 보시면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결과지요. 즉, 정직하면 신용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는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결과를 고려하고 이루어지는 행위, 그게 바로 가언명령이지요. 그럼 칸트의 정언명령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그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럼 가언명령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라는 것인데요. 칸트는 조건이 붙는 명령, 그러니까 가언명령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떤 상위의 목적이 있으면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목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칸트는요, 도덕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언 명령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 없는 명령, 무조건적 명령, 절대적 명령. 그래서 도덕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칸트는 도덕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할 때 이 도덕법칙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도덕법칙은요, 예외 없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법칙이 될 수 있게 행위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는 듯이 행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준칙이고요. 또 하나는
보편 법칙으로서의 도덕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준칙과 보편 법칙으로서의 도덕 법칙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두 개념, 준칙과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준칙은 영어로는 맥심이라고 합니다. 맥심, 뭐가 떠오르십니까? 커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심한 분들은 잡지요. 이건 더 안 됩니다. 준칙, 이 준칙은요, 경률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삶의 또는 행위의 원리,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위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또는 하루에 윗몸 일으키 100개 해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준칙은 각자 개인의 행위의 기준이니 정말 다양하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도덕 법칙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객관적,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준칙이 도덕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덕 법칙이 되려면 칸트에게 제일 중요한 성격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칸트는 실제로 도덕 법칙을 유니버셜로 보편 법칙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장 강조하는 건 보편성입니다. 그러면 왜 도덕 법칙엔 보편성이 있어야 할까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도덕이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도덕 법칙도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니한다고 보았었습니다. 실제로 자연 법칙은 보시면 알겠지만 만류력의 법칙 이런 거다 자연 법칙, 유니버셜로 보편적 법칙이지요. 자, 그럼 조금 더 가보십시다. 준칙,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경률. 이건 개인이 채택한 주관적인 행위 기준인데 비해 법칙,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 규칙입니다. 그러니 이 둘의 관계는 이퀄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준칙이 개인적인, 그러니 주관적인 행위 기준이지만 이 준칙이 보편성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보편성을 가지면 그걸 다른 말로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되면 그건 도덕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부 준칙은 보편화가 가능하지만 일부 준칙은 보편화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준칙이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준칙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도덕 법칙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준칙이 보편성을 가지면 준칙이면서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준칙은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개인 행위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 준칙에 따른 행위는 언제나 도덕적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는 언제나 도덕적이다? 그것이 도덕적 행위지요. 그렇다면 쾌락 또는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그건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쾌락,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 법칙이 될 수는 칸트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는가에 대해서 쾌락이나 행복에 대한 그 인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칸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었지요. 그래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의 추구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준칙이 보편성을 가지면 도덕 법칙이 되는데요. 다른 말로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행위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럼 준칙의 보편성은요?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기로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건 개인의 행위 기준, 준칙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제 자식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럼 자살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옳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보편성은 역지사지를 통해 따져보면 보편성을 갖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방법으로 남들이 나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남에게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에서는 안 된다는 보편성이 검증된 것이지요. 고로 그건 도덕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외를 인정하면 예외가 일반화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칸트의 동기론이 무엇이며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